오늘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나 사망자 같은 세부 지표도 여전히 나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백신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900명, 800명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씩 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다시 1,000명대가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의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하루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한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단계다 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실제로 엊그저께 정은경 청장이 언급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1,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의 배경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 1.2에서 1.4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한 건데 일단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향후 다음 주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지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어제 하루 17명 더 나왔는데 지난달 사망자가 62명이었고 이번 달은 오늘 0시까지 213명입니다. 특히 확진자 증가랑 또 사망자 증가 사이에 약간 시차가 있잖아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런 점 고려하면 당분간은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당분간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시간이 보통 확진된 후부터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후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일일 확진자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실제로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2, 3주 정도 최대 4주까지는 지나가야지 상황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단계에서 여러 방면에서 지금 감염 경로를 차단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가 이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750명 정도의 확진자를 여기서 찾았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율로 보면 0.2에서 0.3% 정도로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젊은 층의 숨은 감염자 찾아서 확산을 막자 이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정도의 수치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익명으로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 확진되는 그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전파를 시키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성률이 실제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한 10배 정도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빨리 찾아내야지만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리 두기의 효과도 더 상승하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그리고 각종 의료시설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우려스러운 게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2주 넘게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꼬리가 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점에서는 좀 초기에 이게 왜 빨리 그러니까 꼬리가 길지 않도록 좀 방역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 내에서 밀접하고 밀집된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입소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실제로 입소하고 계신 분들은 외부와의 어떤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처음에 시발이 돼가지고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종사자나 요양원 종사자분들이 외부에서 감염돼서 들어오시면서 전파를 시키는 양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염된 분들과 감염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꼬리가 끊길 텐데 그렇지 않고 코호트 격리만 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수준에 이렇게 놓이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통계를 봤더니요. 3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요양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종교시설, 의료시설, 자, 이런 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집단 감염이 늘었고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감염 사례는 좀 줄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정부 대책에 조금 더 보완해서 조정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부분을 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네. 해야 됩니다. 다소 뭐 지인 간 전파가 조금 감소했다라고 해서 안심할 단계도 아니고요. 지금 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명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황, 미지수다 보니까 굉장히 두 부류를 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일단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주 간격, 비수도권은 2주 간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더 감염에 취약하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일단은 비수도권도 감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동일한 조건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도 주기적으로 1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주마다 진단검사할 필요가 있고요. 예. 뭐 실제로 그러면 1주가 그럼 적절하냐 이 부분은 물론 매일 검사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1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 일주에 2번 정도 진단 검사를 하면 보다 더 확실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에서 수도권 하루 이상 지금 병상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183명까지 줄었다고 했습니다. 뭐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게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어떤 수치상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궁여지책이나 임시방편으로 일부 병상들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반드시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되고요. 가능한 한 향후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병상들을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병상은 좀 숨통을 틔워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 병상 수의 1%를 코로나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정부가 내렸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오늘까지 104개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3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긍정적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의료진, 장비 다 충분해서 이 계획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요?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현장 상황에서는 뭐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잔유 병상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병상, 그러니까 시설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급 종합병원 말씀하신 대로 1% 정도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재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실제로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평택의 박예병원처럼 하나의 병원 자체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게 이런 인력 부족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일반적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을 만든다라 해서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일반 중환자나 일반 환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반대로 코로나19 전담병원, 그러니까 하나의 병원 자체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인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일부 병상들을 제공할 거를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 박예병원처럼 병원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뭐 경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러한 병원들을 빨리 확보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거리두기 강화 대책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늘 뭐 0시부터 시작이 됐고 또 내일부터 이제 지방에도 권고가 되는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식당은 5인 이상 아예 못 모이게 했습니다. 이게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효과는 아예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클까는 다소 의문점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정부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시책을 발표한 이유가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효과보다는 국민들께 지금의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경각심을 부여하고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계획대로라면은 4차 유행 예방이 이제 백신 계획과 관련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년 2, 3월에 반드시 들여와서 이제 접종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 계약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2, 3월에 접종을 하는 데까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2월은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좀 예.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빠르면 3월 말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0만 명분이 한꺼번에 또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의 명수가 한 3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물량은 맞다. 그러니까 초기에 일부 국민들께 접종을 하고 그 뒤에 후속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 백신의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 중단됐다가 다시 접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뭐 전체 인구의 한 60% 정도가 형성이 되면 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빠른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이르게 접종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일부 국가들이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빨리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해서 빨리 접종이 들어가면 가장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네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50에서 60% 정도가 면역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백신 효능이 아직까지 100% 예방률이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예방 자체는 못하고 임상 증상만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 안 한 분들께 전파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집단 면역 형성에서는 가장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뭔가 백신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노력이 집중돼야 된다. 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국발 변형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로 좀 뜨겁습니다. 우리도 연말까지 영국행 항공편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도 앞서 이제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하고 변이 이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이게 변이는 그 바뀌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변종 또는 변이주라고 하는 말은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변이의 결과물을 변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변종 또는 변이주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개발사 측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 지금 맞는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텐데 개발사들은 뭐 효능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주요 근거로 두는 게 뭐 단백질 일부만 변화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단언은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해봐야지만 실제로 효능이 감소했는지 아니면 유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네. 단계에서는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일부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비율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변이가 발생한 부위가 하필이면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이고요. 2개의 아미노산이 이탈되는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백신, 그러니까 중화 항체가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단백질 그 부분에 변이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감염력을 높였는데 대신 뭐 지금까지 기존보다 더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사망률을 높인다거나 증상이 심각하다거나 이런 건 아직 보고된 게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일부 그러니까 영국의 연구진들이 결과에 따르면 병원성이 증가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감염력은 크게 증가한 걸로 본다라고 이제 초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러니까 영국에 지금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백신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고 시작은 9월 달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11월 초에서 중순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감염되는 분들이 초창기에 감염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하고 완치 단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하고는 일부 유전자 염기서열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RNA 바이러스라 더 변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견돼 있던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자연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변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백신을 지금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면 더 많은 변이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염력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성도 증가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향성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게 되면 감염력은 증가하고 병원성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 백신 접종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시작을 했을 때 이러한 변이주의 발생은 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뭐 정부에서도 지금 항공편, 뭐 영국발 항공편까지 중단을 시키면서 지금 그 차단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